네, 다음 변화의 트리거 중 다음은 이제 환경 테마를 살펴보고 이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인 정유 조선업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해 있고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환경이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은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따른 폭염과 홍수, 산불 등의 이런 다양한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인류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을 했고 현 추세대로라면 2027년에서 2040년 사이에 평균 기온이 파리 기후협약의 마지노선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상승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2080년 경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글로벌 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빠르고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서 각국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U는 탄소 국경세라든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을 도입하고 있고 탄소 중립에 소극적인 기업이라든지 국가에 대해서 다양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EU 여객 기업들이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그 탄소 다배출 이런 다양한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에 생산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추정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전환기로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지만 2026년부터는 EU의 기준을 초과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EU는 탄소 국경세 외에도 ESG를 위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법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EU 수출 기업과 해당 공급망에 연결된 모든 기업에게 인권과 환경 침해 여부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 협력사들은 이에 대한 좀 신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기술 및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 혁신, 저탄소 기술 개발 같은 이런 다양한 부분에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의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 세계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무려 275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상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기라든지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주요국 중 1위고 탄소 다배출 업종의 비중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한국은 7.5%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한국이 넷제로 전환을 위한 비용 부담은 주요국 대비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은 넷제로 전환 비용으로 최소 250조 원에서 최대 510조 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지형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탄소 저감이 중요한 만큼 국내 산업 중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운송 인프라 산업군, 소재 부품 산업군에서 산업 지형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운송 산업군에 속한 자동차가 EV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디지털 제품 산업군에도 포함되어 갈 것으로 보이고요. 탄소 다배출 산업이 대거 포함된 정유, 석유와 금속 등이 속한 소재 부품 산업군 같은 경우는 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점차 친환경 산업군으로 확장 및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부터는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정유업과 조선업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석유 제품의 수요 둔화는 결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전망 기관들은 친환경 전환이 피크 오일을 앞당기면서 2027년경에 석유 수요는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한국은 글로벌 대비 오히려 더 빨리 수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국내 석유 제품 중에 수요 비중이 큰 나프타와 그다음에 도로 운송 연료인 휘발유 경유 수요 감소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 산업의 위축과 이에 따른 친환경 소재 전환, 그다음에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2022년에서 2023년을 고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수송용 휘발유라든지 경유 같은 경우는 기존 내연 기관차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2023년 5월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 기준으로 전기차 비중은 약 2% 정도 되는데 이는 2021년 대비 2배 확대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신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 비중이 약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또한 주요 자동차사들도 신차 라인업들이 빠르게 전기차로 바뀌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내연 기관차 연료인 휘발유라든지 경유 수요는 2026년에서 2027년 정도를 고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국내 석유 제품의 수요 피크는 한 2025년에서 6년경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 수요 정점이 기존의 예상보다 그리고 글로벌 대비 더 빨리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국내 정유사들은 본업인 정유업을 덜어내고 친환경 사업 전환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정유사들은 체질 개선을 위해서 비정유 사업으로 석유화학 그리고 배터리, 수소,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등 이런 친환경 산업으로 다양하게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유사업들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본업인 정유업의 비중이 2023년 한 77% 정도에서 2035년에는 한 45%까지 축소되는 반면에 친환경 신산업이라든지 석유화학 같은 이런 새로운 비정유 부분의 사업이 전체 정유사 사업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석유화학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 감소 우려가 높은 만큼 석유화학 투자 집중도가 높은 기업들이 경우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조선업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제회사기구 IMO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온실가스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해상 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국제 해운 분야의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에 IMO는 지난 7월 총회에서 2050년까지 국제 해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절하면서 배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EU는 IMO에 앞서 올 상반기 탄소 배출 규제를 해운에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2030년까지 2005년의 탄소 배출량 대비 62% 감축을 목표로 선박 연료유의 탄소 집약도에 따라서 독자적인 탄소 부담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저효과 경기 부진에 따른 수주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가치의 친환경 선박 발주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선박 수주량 중 친환경 선박의 비중은 2021년 40%에서 23년 8월 누적으로는 57%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친환경 연료 기반의 선박 수요가 조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친환경 선박 연료유는 LNG, 메탄올, 암모니아, 배터리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2023년 수주 선박 기준으로는 LNG 추진선과 메탄올 추진선의 발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LNG 추진선의 경우 서유럽의 가스 공급망 변화, 그다음에 선박 연료 수요 증가, 환경 규제에 따른 선단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약 450척 정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도 발주 증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메탄올 추진선의 경우는 2023년 들어 글로벌 2위 기업인 머스크가 메탄올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주요 선사들의 발주가 집중되고 있고 향후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발주량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이미 충분한 수주 잔고를 확보한 가운데 고수익 선박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른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조선업 체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테마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